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법 17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민법 총칙, 그 중에서 6장 무효와 취소. 무효는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제 취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소라는 것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한 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행하여졌다는 것을 이유로 행위 시에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취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하다는 것은 이제 과일이 있는 거, 과일이 열린 거, 유과일, 무효는 무과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과일이 나무에 열린 게 이제 유과일이 유효, 그 다음에 과일이 열리지 못한 거, 없는 것을 무과일, 무효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란 과일 취소, 처벌이소, 잘라내소 이런 의미로 이제 암기를 하면, 그래서 원래 과일이 있어서 유효했는데 이제 과일을 쳐버렸으니까 이제 없어져서 무과일이 되어서 이제 무효가 되었다. 이렇게 취소를 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지난 시간 한 이 무효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성립해서나 별도 유효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당사자가 원하는 이 법률 효과 과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이제 무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효와 취소의 구분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서 상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철회와 취소를 구분해보면, 철회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미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4조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주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미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것이고, 취소는 이미 그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따서 철자하고 전자는 이제 위치를 바꾸고 해서 전철 장소, 즉 전철 타는 장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법률 행위의 취소와 계약에서의 해제를 구분해 보면, 취소는 적용 대상에 이제 모든 법률 행위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반면, 이 해제는 그 민법 3편 채권 파트에 2장이 이제 계약 파트인데, 그 계약 파트 중에서 이 533조 이하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해제는 계약에 한정해서 적용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법에서 취소가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제한 능력에 의한 취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가 있고, 이 해제는 이제 법정 해제권과 약정 해제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의 발생 사유를 보면은 제한 능력자라든가 착오, 사기, 강박 같이 이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어떤 하자, 즉 이제 원시적 하자로 볼 수 있는 이런 하자 때문에 이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제는 일단은 이 법률행위가 성립을 했는데 그 후의 사정, 즉 후발적 하자로 볼 수 있는 사유로 해서 이 해제가 이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을 했는데 이 효력 요건에 이제 이상이 있어서 그 행위 시에 소급해서 이제 무효로 하는 것인데 반해서, 해제라는 것은 일단 이 이제 이 성립 요건을 갖추고 효력 요건도 갖추어서 이 열매가 발생은 했는데 그 과일의 맛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크기 같은 것이 이제 처음에 계약한 거하고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 과일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과일나무에서 이 과일을 쳐버리는 게 이제 후발적으로 그런 사유로 쳐버리는 게 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 효과로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요 암기는 치자, 부자 따서 치부, 우리 부끄러운 부분을 치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기하시고, 해제권을 행사하게 되면 원상 회복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계약 파트에서 하겠지만, 일단 암기는 해체한 것을 원상 회복하면 손해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이 취소권의 행사의 결과는 소급적 무효, 이 해제권의 행사의 결과는 소급적 소멸. 그래서 이 결과는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취소권자는 우리 민법 14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민법에 규정된 자들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등 제한 능력자는 그거한 법률 행위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한 능력자의 취소는 착오, 사기, 강박 등에 의한 취소와는 달리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이제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한 자들이 취소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여기서 법정 대리인 자신의 고유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한 능력자의 취소권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은 이미 대리인 고유의 취소권은 없고, 이미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면 본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승계인. 이것은 특정 승계인과 포괄 승계인 모두 이제 할 수 있고, 둘 다 그래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사람의 턱을 대포로 취소. 그렇게 좀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승계인에게 취소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취소권을 이제 취권, 우리 중국 성룡이 했던 취권을 생각해서 스승으로부터 취권만의 승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취소권을 이제 행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취소의 상대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는 거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제 취소권을 중국 취권으로 생각해서 취권하는 형, 성룡 같은 사람, 취권하는 형,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러한 취소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방식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는 이제 불요식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취소를 취사불, 그러니까 밥 지을 때의 불, 취사불, 이렇게 암기하시고, 판례를 한번 보면 취소의 의사가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에 의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고, 이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 가운데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상대방을 살펴보면 142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때리소, 상대방 의사, 그러니까 이 상대방의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때려라, 이런 식으로 암기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어떤 권리가 양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취소는 전득자가 아니고 원래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의 효과를 보면은 141조,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효과는 소급적 무효인데,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리고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후에 추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소자는 그때 취소할 때 소자, 소급할 때 소자로 암기하라고 했고, 그러나 취소한 후라도 다른 요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에 따라서 다시 추인하는 것은 이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단에 보면은 이제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민법은 3편 채권 편에서 4장에 이제 부당이득을 규정하고 있고, 748조에서 이 수익자의 반환 범위를 이제 규정하고 있어서, 이 748조가 이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있어서 이제 원칙적인 이제 규정이 되고, 141조 요 단서의 규정은 748조의 특칙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원칙적 조문인 748조를 먼저 보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이제 전조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원칙적 조문인 748조에서 이 발생한 채무 등은 앞으로 이제 그 전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된 때에는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서 그 급부가 이제 반환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선의는 제가 웃는 눈 모양으로 나타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수익자라서 수익으로 적었고, 이제 이 받은 이익을 많이 써버리고 이제 찌꺼기가 조금 남았습니다. 이제 현존한 요 이익이 조금 남았는데, 이 현존한 한도에서 선의의 수익자는 이제 반환하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이제 처음에 그 받았던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또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악의는 눈이 악의에 찬 눈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이게 이제 두 쪽으로 하나는 이자를 가리키고 하나는 이제 손해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도 반환, 처음에 이제 그 이익도 이제 반환해야 되지만, 또 거기에다가 이자도 반환하고 손해도 이렇게 반환해야 된다는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748조의 특칙으로 141조 단서에서 이 제한 능력자에 대한 특칙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면은 이 141조의 단서는 이제 748조 그 2항에 대한 특칙이므로, 제한 능력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이익만 반환하면 됩니다. 여기서 현존이익이란 취소된 행위에 의하여 사실상 얻은 이익이 그대로 있거나 그것이 이제 변형되어 잔존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141조 단서를 다시 보면 여기 뭐 제한 능력자가 선의고 악이고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제 제한 능력자를 이렇게 나타낸 적이 있는데, 이게 뭐 제한이 있다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제한, 막대기로 제한이라는 표시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제한 능력자가 뭐 웃고 있거나 이렇게 악의에 찬 눈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다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이 현존하는 이익을 반환하면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선의의 수익자와 이 제한 능력자의 이 반환 범위가 이제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익은 이 수익자에게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익자인 제한 능력자 측에서 현존 이익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면 이제 이 제한 능력자가 자기가 이 이익을 다 써버리고 이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입증을, 화살표를 쭉 빼서 제한 능력자를 가리키니까, 그래서 이 수익자인 제한 능력자가 거의 이제 다 써버리고 이제 현존 이익이 없다는 것을 제한 능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법정 추인, 그리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